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상강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학원에 아니고 어떤 주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법과목 공부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3번 정도 들어야지만이 감이 온다 그랬어요. 세 번 정도 들었을 때 감이 팍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옵니다.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이제 끄덕끄덕거려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자. 근데 한번 올라가려고 마음을 쓰면 도끼로 나무를 찝더라도 끝까지 한번 올라가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당에 딱 끝나려고 노력하셔야지. 시간이 많나? 많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 되게 금방 갑니다. 여러분이 나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그 생각 들 때가 많은데 세월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남한테 내가 공부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듯이 괜히 남한테 얘기도 안 하면 떨어지면 말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 얘기하고 이번에 꼭 붙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자, 3번. 자, 일단 우연의 일치네. 3 딱 03 등기사항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가 이제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제부 갑구 을구 얘기인데 표시사항과 갑구 을구. 근데 여기 쓰는 사항 있죠?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 건물도 여기 있습니다. 건물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이게 소재 이게 대지 지번 건물이 밑에 땅이니까.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써요. 슬라브.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학원에 있으신 분 학원에 이제 만약에 앉아 계시면 그 학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은 이 상가 건물이니까 그 밑에 땅은 대입니다. 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이게 구조예요. 건물 구조고 이게 건물 종류를 쓰는데 이 건물 종류 쓸 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아파트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건 상가 건물 안 써요. 이건 근린시설이에요. 근린시설. 그래서 이게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10층 이렇게 건물의 이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시사항 이런 걸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 등기사항,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사항 있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건물이 등기 대상이. 내 눈에 보이는 땐 건물이에요.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없어요. 왜? 건물 아파트 팔아먹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만든 거니까. 분양 다 끝나면 철거시키죠. 그런 일시적인 것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기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건물 등기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표제부나 갑구 을구의 그 권리가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거, 기록할 수 있는 등기사항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뭐라고? 등기사항, 제목을 등기사항. 다른 말로 등기 대상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는 나누면 이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니까 토지나 건물의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기 자,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물건입니다, 물건. 객체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뭐예요? 갑구나 을구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뭐니까? 권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붙이자는 얘기예요, 이거. 권리라고 제목을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등기사항 맨 아래에 2번 등기대상의 물건 있죠? 2번이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토지나 건물 1번 쌍가루 1번 토지, 쌍가루 1번 건물, 토지 건물,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 거기 3번에 그래서 확인 문제 밑에 3번 등기사항인 권리 나오죠? 등기사항인 권리. 자, 이런 식으로 물건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권리.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목차 틀입니다. 머릿속에 구조. 이렇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니까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 표시사항을 쓰는 거고. 갑구나 을구는 권리사항이구나. 권리구나. 그래서 그게 등기 대상이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물건 중에는 당연히 뭐하고 이거 토지나 토지나 자, 건물이 토지나 건물이 무슨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매년 나오는 게 뭐냐는 게 그것도 매년 나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거 중요해요. 매년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여기
뭐 실제법적 등기사항, 절차법적 등기사항 얘기 나왔는데 그 실제법적 등기사항 그래서 뭐예요? 등기 안 하면 거기 실제법적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필요한 사항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제 실제법 얘기고 이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민법은 실제법 민법은 뭐예요? 물권 변동 등기하라 했으니까 권리사항만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차법은 그 등기부는 표제부에 표의사항을 써야 되니까 절차법이 개념이 넓은 개념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 중에서 자 거기 쌍가리 1번 거기 토지 다음 페이지 거기 쌍가리 1번 토지 나오고 거기 보충의 하천법상에 따른 그 내용이 있고 그 밑에 2번 건물 나오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얘기인데 거기 모든 토지에 1번 모든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의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법상의 하천, 방주 등이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토지나 뭐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보충의 하천법상의 하천 저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 하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법을 개정하고 몇 번 나왔는데 하천은 자 국가 하천이 있고 뭐예요? 개인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미군 부대 들어가기 전에 평택천 있죠? 평택에 보면 평택천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이제 뭐예요? 나중에 노후에 거기서 그림 같은 집 살라고 샀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때 뭐 이렇게 미쳤다느니 뭐 강을 뭐로 사느니 별도 이게 다 했습니다. 거기. 근데 그게 이제 뭐예요? 거기 평택에 그쪽에 미군 부대 들어서면서 그분이 옛날에 뭐 한 10원 주고 샀는데 그 10원 주고 산 땅을 평당 10원짜리가 100원에 100원 1000원에 팔아서 1000원대 엄청 올랐어요. 왜? 미군 부대 들어서면서 미군들이 거기 그 하천 위에 그림 같은 집 짓으려고 그 토지를 취득하는 바람에 그분 떼부자 했습니다. 갑자기 떼부자. 그럼 그분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에 눈이 뜨기 시작해갖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온종일 뭐예요?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갑자기 수업 듣다가 중간에 없어집니다. 왜 같이 없어지냐면 그 남편분하고 같이 어느 지방 가갖고 어느 지방이 그 도청 소재지를 옮긴다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찍어갖고 소문 듣고 한 3군데를 사요, 땅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지를 발표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하게 돼서 노후에 이제 부동산 하려고 이제 거의 자격증 따려고 지금 공부하시는데 그 지금 뭐 그분 소식을 잘 몰라서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바쁘셔갖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수업도 안 듣고 부동산 하러 다니는데 시간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뭐예요? 남한테 뭐 하는 거나 파는 거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뭐예요? 우리는 학습효과가 있어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죠. 그 나중에 다른 사람 그 물 뭐예요? 그 하천 빌려갖고 뭐예요? 그 사용하다가 그 나중에 그 물은 물대로 팔아먹고 열받는다고 독극물 풀면 안 되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뭘 주면 안 돼요. 용익물권 주면 안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과 뭘 주면 안 된다고? 용익물권과 임차권 있죠? 임차권. 이런 용익물권과 임차권 같은 거 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용익물권 임차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니까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 자, 그다음에 그 토지나 건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 거기 그다음 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 문제 등기할 사항이 물건 있고 등기사항 아닌 물건 있죠? 그래서 거기 등기할 사항이 물건 아닌 물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외우시면 돼. 뭐라고 외우냐면 그 나중에 여러분 암기 방법이 써 있겠는데 자, 거기다 이제 지붕 있는 이렇게 지붕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있는 온실축사 온실축사 비싸요.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까먹어요. 나중에 시험으로 갈 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냐면 지붕 있는 항상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그 3번에 등기할 사항 밑에 있죠? 등기할 사항의 박스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이 두 개가 비교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맨 등기 왼쪽에 방주제 밑에 경량철골조 지붕 건축물 앞에 지붕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아닌 물건은 지붕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들어가면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하면 등기 대상. 등기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붕이 없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라는. 그래서 여기 지붕 있는 건축물, 지붕 있는 온실, 자 고정실 온실 있죠? 고정실. 자 고정실 온실. 그다음에 위에서 방조제 하나, 둘, 네 번 체크하네. 그다음에 축사, 개방형 축사예요. 개방형 축사, 개방 축사.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 우리 책에는 뭐예요? 도로법상의 도로 사이로 B가 있고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게 앉혀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이제 뭐예요? 개방형 축사라고 하나 써두시고 요 개방형 축사. 그다음에 B가 비각이에요. 이거 잘 안 나올 것이고 비각이라는 것은 어디 지방에 집성청 마을 가게 되면 자기 그 성씨 마을에 비석이 있습니다. 조상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풍압, 자 비바람 몰아치지 않도록 이 정자를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정자 세우는 거죠. 그 정자 세우게 되면 그 정자가 무슨 각 그러죠? 이게 비석이니까 이걸 비각이라 그래요. 이것도 등기하지는 않겠지만 등기 대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역전에 뭐 곡물 창고가 사이로예요. 사이로. 사이코가 아닙니다. 뭐 인쇄가 잘 그 사이로입니다. 사이로. 그것도 뭐 오타라고 사이코라고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유리 저장 탱크 있죠? 그래서 여기 유리 저장 탱크 요게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외울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거기 4번에 보면 등기 능력의 부동산 일부와 뭐라고 권리 일부가 있죠? 그 4번. 그 4번이 중요해요. 그 별표 아주 큼직하게 해놓고 매년 나옵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그 별표 해주고 만약에 별표한 게 그 중요도를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꼭 나옴 이렇게 꼭 써놓고 이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꼭 나온다 써놓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말의 이 의미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 이거 암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나 톤이나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어요. 뭐 건물도 있다는 게. 대장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토지 대장 아니면 건축물 대장 만들면 자, 이 부동산 하나, 건물 뭐예요? 한 개 전부 있죠?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부가 등기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부가. 토지나 건물에 뭐라고? 전부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 대상이 된다는 게. 자, 그러면 이 전부가 등기 대상이니까 바다 매립에서 땅이 하나 생기면 이 땅에 등록한 대장 가지고 이게 보존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부 만드는 거니까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그 일부에 대한 얘기를 보자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자,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자는 게.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자는 일부. 자, 그럼 부동산 일부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동산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얼마를 100만 원을 만약에 번다. 이게 100만 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을 번다니. 그럼 이렇게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는데 요게 만자가 약자입니다. 뭐 한자 쓰지 말까? 그럼 100만 원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졸다가 저게 뭔 용이 날아가나 또 할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먹자고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배고파갖고 지금 그 혹시라도 배고픈데 막 그냥 공부한다. 그러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게 그 나이 이 나이 먹고 축구 배우는 게 제일 비싸니까 일단 식사하시고 하시고. 왜냐면 먹는 것도 그것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몰라서도 못 먹어. 제가 언제 한번 그 아는 지인의 돌집을 갔는데 그 진짜 그 김밥 종류가 한 50가지가 됩니다. 50가지. 이게 그 돌집 전문점인데 50가지가 돼. 그 김밥 종류도 몰라 이거. 몰라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어떤 젊은 친구가 그 김밥 거꾸로 말하는 누드김밥을 저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누드김밥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 김밥 사러 갔어요. 저 김밥집에. 근데 그 누드김밥 외우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그 김밥집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김밥집에 그 더운 기운이 이제 싹 머리 스치면서 까먹으니까 종원이 얘기합니다. 무슨 김밥 사러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누드김밥이라고 외우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헷갈리니까 이미지는 남았어요. 머리가. 뭐라냐면 나체김밥 주세요 합니다. 그럼 종업원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 발음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야채김밥을 싸줍니다.
그 야채 김밥 갖고 이제 옵니다. 지금 딱 왔는데 이제 못난 놈들은 뭐 왜 뭐 이렇게 누드김밥 안 사냐 그러는데 효자야.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느라 이렇게 그 기억력이 없나 싶어갖고 그 음성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하나 사드리면서 어머니 그런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전화하세요. 번호 누르지 마시고 그냥 그 핸드폰에 대고 그 우리 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화가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새끼한테 이렇게 선물 받고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새끼한테 카드 하나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받았습니다. 동네방네 가서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친구들이 그 또 질투에 화신이 돼갖고 삐지고 뭐 열받아 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그 머리 그 나이 들어갖고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우리 집이 한번 생각나겠어요. 그럼 전화하게 되고 뭐라 해야 되냐면 집구석 합니다. 집구석 그 전화가 되겠냐. 그래서 전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먹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하여튼 맛있게 좀 밥 좀 먹고 김밥도 좀 많이 먹고 컨디션 딱 그렇게 배가 든든한 데서 좀 졸리더라도 든든한 데서 이제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잠 깨고 지금 이거 왜 제가 농담했냐면 잠 깨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떨 때 그 괜히 그 중요한 것도 이해도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 매년 나와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거 언제에는 이 관련 문제가 4문제씩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이제 버는데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이 갑한테 뭐라 얘기했냐. 내가 네 땅 쓰고 200만 원 주겠다. 갑이 그렇게 탔죠.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사전 변경이 생겼어요. 야, 나 돈이 200까지는 안 되고 네 땅 일부만 쓰겠다. 일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전부를 쓰면 등기부상에 이렇게 물론 등기부상에 갑구에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 어디 을구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뭐라고 설정 넣은 게. 그다음에 그 목적과 뭘 쓰는데 범위를 쓰는데 범위에다 전부를 씁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이 갑의 땅에 대해서 뭘 쓰고 있다는 게 전부 쓰고 있다. 이게 공시가 된다는 게. 근데 을이 뭐라고 했냐면 나 돈이 없으니까 150만 주겠다. 150만 주겠다. 그 대신 네 땅 일부만 쓰겠다니까. 그럼 일부만 쓰면 어디에 등기부의 소유권자는 갑이고 어디에 을구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자 목적이 뭐냐. 남의 땅을 왜 사용하느냐.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되냐. 범위. 자 이 표제부는 이 땅 면적이 표제부에는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다 뭐냐면 남쪽 600제곱미터. 그러면 표제부는 1000인데 을구에 뭐예요? 범위가 600이라는 것은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죠? 이런 식으로 널리 서양 사람들한테 공시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등기부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남쪽으로 이 땅이 있는데 이 남쪽으로 이만큼 600만 쓰는구나. 이거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전부간이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무슨 물건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용익물건이다. 이게 용익물건. 왜? 용익물건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를 해서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점유를 한다. 점유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용익물건이나 무슨 물건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거기 페이지수에 거기 그 보충 그래갖고 등기 능력의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있죠? 권리 일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박스를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 박스에. 그럼 뭘 중심으로?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과 임차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절대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아닌 게 뭐냐는 게 아닌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있겠죠? 저당권. 왜? 5가지 물건 중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가지 물건 중에 요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안 된다는 게 용익물권 아니면. 그 다음에 자 뭐가 안 되고 소유권이 없는 게 안 되겠죠? 보존된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아닌 건 다 안 돼. 뭐 가압류 안 되고 가처분 안 되고 하여튼 용익물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아니면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외우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이 가능하다. 가처분이 뭔지 모르지만 뭐가 아니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아닌 건 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자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게 보자. 권리 일부. 뭐에 대해서 권리 뭐예요? 권리 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권리일부에 대해서. 그럼 권리일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어느 하나의 땅을 이 하나의 땅을 누가 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갑도 뭐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을들이라는 사람도 뭘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 갑도 소유권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이 땅에 대해서 전부를 소유권의 권리를 전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소유권에 뭘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고 자 을도 소유권에 뭘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다는 얘기예요.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다. 나눌 뿐자예요. 또 학원 가면 어떤 분 졸다가 일어나갖고 뭐예요? 분지가 뭐냐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세요. 분지 아니에요. 자 지분입니다. 지분.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지분 그 얘기가 지분이에요. 그 지분은 권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용익물권이라는 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일부라는 건 뭔데? 지분이죠. 이 지분은 뭐라고?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권리를 사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은 지분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가장 잘 등장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이게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공유 지분의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게. 왜? 지분은 권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 그 말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동산을 전부나 일부를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발을 딛고 농사지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하고, 이거는 권리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절대 용익물권 안 돼요. 그럼 용익물권 아닌 거 있죠? 저당권이나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다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와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는 뒤에 각종 권리할 때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뭐예요? 등기부상에 어떤 하나의 땅을 소유권자가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공유관계라고 얘기하는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고 공유자 갑이 2분의 1 공유자 누가 을이 뭐라고? 2분의 1이다. 그러면 자, 이 하나의 땅을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만 이 땅은 팔 수 있어요. 근데 자기 2분의 1 지분을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다 을구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병이 뭐예요? 병이 이 갑이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죠? 경락받은 사람은 이 지분을 경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뭐가 안 된다고 용익물권. 이거라도 머릿속에 정리하자. 이거라도 꼭 정리하자.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이거라도.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가능한 건 용익물권, 권리 일부에 안 되는 건 지분.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이니까 나머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권리 일부는 용익물권 인차권이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데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외에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해달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슨 첩제도 같은 게 있어갖고 옛날에 노인 양반들이 딸만 난다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서 숨어있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만 내 것만 해달라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사람도 누가 숨어있는 사람 나타나게 되면 재산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상속 등기가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전부가 다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일부만 못 해주겠다. 자기 것만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연역적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올해도 꼭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한번 보시면 그게 뭐 재작년 문제인데 틀린 거랬죠? 그 1번에 뭐라 했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고. 자, 거기 2번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특정 일부죠? 부동산 일부라는 게 토지나 건물의 전부라는 얘기의 특정 일부라는 얘기죠? 일부니까 특정된 일부라는 얘기 그렇게 표현도 해요. 자, 뭐 하지 않으면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뭐예요?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쪼개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 못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나누지 않더라도 이 전부 중에 일부가 그냥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공유지분 나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안 보이는 거니까 전세권 등기 할 수 당연히 없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뭐예요?
일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일부에 대해서 그 전세권 등기 왜 이 용익 물건은 뭐예요? 전부 중에 일부만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아닌데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권리 얘기예요, 권리.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권리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물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건. 물건 변동 등기하라 했으니까 뭐에 관한 얘기다? 물건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래서 이 물건은 우리가 이제 이 민법에서 이제 배우세요. 물건은 뭐예요? 점유권하고 뭐는 하고 이제 본권 나눠요, 본권. 자, 방어할 권리, 추상적인, 배타적인 본권.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다른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이 점유권은, 도둑놈도 뭐예요? 점유권은 있어요.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도둑놈은, 자, 본 주인이 나타났을 때,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니. 자기 권리를. 근데 이건 절대적인 권리죠. 내 거다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본권을 뭐로 나눠요? 이제 소유권과. 무엇으로?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나눠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그랬죠? 이 소유권자는 뭘 갖고 있다고? 자,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랬죠? 요 세 개를 다 넘기는 건 이전등기 하는 거고, 이 사용과 수익을 넘기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제약물권 중에 용익물권이에요. 사용 수익 용익물권. 그 다음에 처분 교환가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담보물권. 저당권 얘기죠? 담보물권. 담보물권. 그럼 용익물권 중에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중에 뭐예요? 유치권. 자, 그 다음에 동산질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외우라고 뭐예요? 앞잡다서 외운다 그랬고, 뭐 이거 앞잡답니다. 뭐라고? 영어로 너죠. 너. 그러니까 뭐예요? 너 저질. 이렇게 외운 분 있어요. 그렇게까지 외울 건 없어요. 괜히 또 주무시면서 뭐예요? 갑자기 자면서 너 저질 하게 되면 남들 같이 자는 사람 오해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외울 거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억할 사항은 요즘은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종전에는 뭐예요? 점유권 특성상 점유하고 있죠? 근데 유치권 이거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유치하고 있으니까 유치권. 근데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주의토지통행권 그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이거보다 주의토지통행권을 먼저 외우세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요즘 최근에 나온 거니까 자 등기 대상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권리다라고 보시고 해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있죠? 이건 동산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당권은 어디에? 을구에.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 대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비록 이제 뭐예요? 비록 뭐는 아니지만 물권은 아니지만 뭐 채권 같은 것도 이 권리질권으로서 이제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그 얘기고. 그다음에 자, 임차권은 대항해서 물권 변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4번에 등기할 물권 변동의 효력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자, 거기는 이제 아까 써 있는 대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 을구의 설정, 갑구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등기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쌍가루 3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우리가 뭐예요? 뭐 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이 법률 규정은 뭐 해야지만이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다니. 그러면 일단 민법 몇 조 180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예요? 민법 997조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처분항에서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월세계 열 때 등불킨 뭐라고 이거? 등불킨. 등불을 밝혀라. 무슨 경기를? 공판상 경기를 계속하자니까. 공판상 경기다. 등불킨 무슨 경기라고? 공판상 경기다. 그런 얘기예요. 등불을 밝혀라. 공용징수예요.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상소, 경매. 등불킨 공판상 경기, 경매, 경기.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불kim 공파상 경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까 상속은 봤을 것이고 공용지수는 수용해 수용.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자, 예컨대 미군 부대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그 평택당 수용하죠? 보상금 주고. 그런 거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한다. 그 다음에 이 판결은 우리가 판결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 민사소송의 판결은 세 가지가 뭐냐면 이행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성 판결. 자, 가분을한테 소유권 연기를 이행하라. 그 다음에 자, 뭐예요? 김해김씨 석성공파 소유 땅임을 뭐예요? 확인한다. 확인. 아니면 그 친자 소송에 확인해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는 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게. 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것만 등기를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몇 조에서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자니. 근데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봐요. 등기 왜 하느냐? 팔기 위해서 처분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줄상이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땅 위에 뭘 지면, 건물 지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소유권 취득한다니. 그럼 왜 등기하느냐? 팔기 위해서 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팔기 위해서. 신축 건물. 그 다음에 자, 기타 법률 중에서 뭐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권. 법이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고 뭐예요? 토지가 있고 단독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현재 어디에 건물 등기부상의 표제부 갑구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1번 소유권 문제 갑. 근데 어떤 정보인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만 샀어요. 무슨 사연인지 그것까지는 뭐예요? 안 물어봤는데 건물만 샀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땅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넘어갔다면 일단 이 병이 을한테 뭐예요? 내 땅 위에 건물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라.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 정해놨어요. 법정이라고. 뭐라고? 민법이 정해놓기를 우리 이런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법이 정한 지상권자 하자.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중요해요.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신축 건물이라든가 법정이 들어간 건 등기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처분할 때 하라.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법이 정한 지상권은 법이 정해놨으니까 그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데 이전한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법정 지상권 남한테 이전하는 거죠. 그 이전하는 건 등기하라는 게. 그리고 이 양도한다 다 남한테 넘긴다. 그땐 등기가 필요하는 거. 처분하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써 있으면 뭐예요?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구별할 점이 뭐냐면 자, 민법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 하시면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갖고 처음 듣는 거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동영상을 만약에 듣는다면 일단 모르시더라도 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들을 때 이제 뭐예요? 몰랐던 걸 또 한번 다시 듣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막 중요하다가 이거 뭐 시험지 아까 나온다니 뭐 또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런 거 시험지 매년 나오는 거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볼 때 그게 다시 한번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볼 때 이해가 되면 또 딴 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중요한 걸 먼저 보고 이렇게 넘겨야지 이 처음부터 보려고 그러면 지루해서 그걸 잘 못 봅니다. 이거 동영상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맥이 좀 끊기더라도 그 한번 이렇게 쭉 중요한 것만 이렇게 먼저 들어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2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또 들을 때 이제 그 세부적인 것도 듣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셔야지 그거를 처음부터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마음 잡고 해야지 하고 처음 들으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벌써 머리는 벌써 10분도 안 돼갖고 딴 세상을 헤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처음부터 다 들러가지 말고 그 스크롤바 있잖아요. 쭉 당기는 거 있잖아요. 당겨가면서 그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그거부터 체크해놓고 확실히 듣잖아요. 그럼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몇 조에? 민법 245조에 이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민법 245조에. 취득시효를 정해놓기를 뭐라고 정해놨는데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이건 민법 187조의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등기하라고 정해놨다는 게.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있죠.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증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괄 유증과 그 다음에 뭐예요? 특정 유증 이렇게 나눕니다. 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해요. 근데 특정 유증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기타 법률 규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회사 건물 대피소에서 분묘지간이 무용월 전환자표 재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이제 그 제 암기 방법에 그런 내용이 쭉 정리가 됐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정리가 돼 있을 텐데 뭐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박스 안에 기타 법률 규정 얘기인데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무용이가 재혼했다 정도는 한번 기억해보자는 거. 무용이가 뭐 했다고? 무용이가 뭐예요? 재혼했다. 누구는 초혼도 하기 힘든데 재혼까지 했어요. 뭐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된 걸로 보겠다는 게. 근데 무조건 이제 말소 안 하면 처분을 못. 이게 처분 요건이라 그랬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한 물권의 기속과 혼동이에요. 자, 저 민법 좀 배우면 혼동이라는 개념 알 텐데. 혼동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놈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아들아 돈이 필요하다. 내 부동산 담보 제공할게. 돈 빌려달라. 그래서 설정했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저당권자가 되면서 소유권자 되죠? 두 가지가 다 되죠? 그때 그 저당권은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이제 단독으로 일단 말소하는데 그 말소 안 해도 이제 소멸된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럼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와 뭐라고 이거? 해제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죠? 이 매매가 뭐라고 이거? 이 절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이죠? 근데 원인행위 뭐가 됐어요? 이거 무효가 됐죠? 절대 무효가 됐어요. 뭐 취소 이렇게 됐다니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니. 그러면 일단 원인행위에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면 요 등기는 뭐예요? 요 등기는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 안 하더라도 뭐 하는 걸로 소멸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권리변동이 생긴다.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야. 아까 그랬죠? 권리변동은 취득하는 것도 권리변동이고 소멸하는 것도 권리변동이니까 이렇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 뭐예요? 이 갑이 왜 여기다 말소 등기 해야 되냐? 이게 이렇게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말소를 해야 되냐? 이 말소하지 않으면 이 말소를 안 하면 갑이 남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요건이다. 그래서 원인행위 뭐가 있으면 무효나 취소나 해자가 있으면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꼭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것만 권리 변동이 아니에요. 소멸하는 것도 권리 변동이니까 이렇게 말소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 물권 변동 생긴다. 왜 말소 등기 해야 되냐면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하니까 처분하지 못한다. 그 처분 요건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그 문제가 그런 얘기 있죠. 그 옳은 것은 15회 때 문제인데 그 1번에 뭐라 그랬어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뭐한 걸로 복귀된 걸로 보겠다는 게 소유권이 이게 말소 등기 안 해도 얘가 소유권이야. 이 등기 왜 말소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원인행위 무효 취소 뭐라고? 해제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 해제. 그 다음에 그 공유물을 분할을 제한한다는 약정은 등기해야지만 약정이란 말이 나오죠.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을 해. 지분의 양순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5년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약정 특약을 한 것은 뭐예요? 특약을 해야지만이 지분을 양순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지분 산 사람한테 상속이나 포괄유증 있죠? 여기 포괄유증 등기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야 된다 그랬죠? 물권 등기해야지 생긴다. 이게 틀린 말이다 이게.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뭐예요? 판결 확정으로 이행 판결에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이 보생하는 법률의 수용력이 수용이 공용증서 수용. 이 수용은 등기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분 그 등기 뭐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예요? 그
일부 있죠, 일부. 그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일부의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아닌 것은 안 된다. 뭐 지분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안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사항입니다. 중요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그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